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련 수사 중단 외압 의혹. 여기에 이성윤이가 외압을 행사한 것은 의혹의 수준을 넘어가서 거의 사실로 굳어지고 있죠. 이 수사가 현재 구분응선을 넘어갔습니다. 이제 누구만 남았느냐? 의혹의 정점에 서 있는 이성윤만 딱 남은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뭘 맞이하고 있느냐 하면은 내일 모레 이번 주 내, 그러니까 이번 주 내로 되거나 아니면 이번 달 말 이전에 박범계가 검찰 인사를 하는 것이 남아 있습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에 있어서 만약에 이 수사팀을 박범계가 확 흩어버리면 이건 국민적 저항이 필요합니다. 왜 수사하고 있는 정권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검찰을 해체시키느냐 하는 여론이 이뤄야 되고 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성윤이가 지금 최고 정점의 자리를 하고 있으면서 호출을 했는데도 호출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기원 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습니다. 이미.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는 것은 뭐 한다는 얘기입니까? 구속 기소든 불구속 기소든 기소한다는 것은 이미 공표한 거나 마찬가지는 거죠. 그런데 이성윤이 혼자 안 나옵니다. 검찰이 이성윤이가 계속해서 소환에 불응할 경우 이 이성윤이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서 소환 조사를 밀어붙이게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수원지검 형사 3부 부장검사 이정섭 부장검사 팀은 차규근 본부장에 대해서 2차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를 했습니다. 첫 소환 조사에서는 밤 11시까지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데 이어서 이틀 만에 다시 소환했습니다. 재소환한 거죠. 또 다른 핵심 당사자인 이기원 검사도 17일과 19일 계속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17일 한 번, 19일 하면 이 두 번. 이 두 사람은 둘 다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입니다. 차규근 본부장은 2019년 법무부 공무원들을 통해서 김학의 전 차관의 출입국 정보를 무려 177번이나 무단 조회하고 보고까지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출입국 관리 총책임자로서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 금지 요청이 위법하게 이루어진 정황을 알고도 승인을 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이 차규근한테 떨어진 혐의고, 그런데 이 차규근 본부장한테 위법한 절차로 출국 금지 요청을 한 게 바로 이기원 검사입니다. 이기원 검사는 과거 무혐의 처분을 받은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 번호로 무혐의 처분 받은 사건 번호 그걸 가지고 출국 요청서를 출입국 금지 요청서를 만들었고 그걸 법무부에 제출하고 행사한 거죠. 이후에는 존재하지 않는 지구상에 없는 내사 번호를 지가 허위로 만들어서 그것을 기재하고 긴급 출국 금지 승인 요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했기 때문에 행사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첫 조사부터 이들을 피해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처음 조사받으러 나올 때부터 참고인이 아니라 피해자로 조사받고 두 차례나 조사를 벌였다는 점에서 사실상 기소 대상은 확정이다라고 봐야 됩니다. 조만간 이 두 사람은 구속영장 청구됩니다. 이건 100% 청구됩니다. 남은 것은 이 사건의 윗선으로 올라가는 중간다리 중에 가장 핵심인 이성윤입니다. 수사팀은 이미 대검 반부패부 선임 연구관이었던 문홍성 전 수원지검장 그리고 반부패부 보고라인이었던 김형근 현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에 대한 소환조사까지 다 마쳤습니다. 전부 현직 검사들만 다 불려가 소환조사 다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사람 다 현직 검사예요. 그런데 이성윤 지검장은 지도 현직 검사죠. 이성윤 지검장은 2019년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으로 있을 때 허위로 내사번호를 기재한 이기원 검사를 뒤에서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또 2019년 6월달에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 금지의 불법성 여부 수사에 착수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이 이미 다른 사람들의 증언으로 다 확인이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성윤은 부를 때 바로 불러가지고 조서 치면서 한쪽에서는 영장 처벌해도 됩니다. 검찰은 수일 내에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최소한 통보를 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만약에 이성윤 지검장이
소환을 불응을 할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소환 이번에도 안 한다. 그때는 바로 피의자 신분으로 격상시킬 겁니다. 그것이 첫 번째 스텝입니다. 이성윤 이번에 안 나온다. 그럼 참고에 놔야 된다는 피의자로 간다. 두 번째 스텝은 뭡니까? 체포영장입니다. 이번에도 안 오면은 자 피의자로 격상시켜놨는데 안 왔다. 그 다음 체포영장.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는 체포해가지고 데려다 놓고 바로 영장 치는 겁니다. 진짜 영장. 그게 구속영장이에요. 자, 일단 검찰 안팎에서는 이성윤 지검장이 재소환 통보를 해도 불응할 것이라는 전망이 큽니다. 이성윤 지검장은 이미 불응했고 또 불응한다면 이건 바로 체포영장 그냥 쳐도 됩니다. 법관이 판사가 이거는 그냥 발행해줘요. 자꾸 불러도 안 올 때는 어쩔 수 없이 체포영장 발표받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자리가 그것을 막아주지 못합니다. 못 막습니다. 판사는 불러도 안 오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하면은 체포영장 그냥 써줍니다. 다만 체포영장으로 불렀을 때는 뭐 해야 됩니까? 48시간 이내 뭘 해야 되죠?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풀어주든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는 모든 수사를 다 마쳐놓고 간단하게 해놓고 불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속영장을 치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때는. 자, 그러면 과연 수원지검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한테 체포영장을 발부할까요? 안 할까요? 이번에도 소환 불응한다는 건 정해져 있는 게임 같은데 할까요? 안 할까요? 요건요, 만약에 고도의 수를 본다면 요 부분이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박범계와 문재인하고 내고를 할 수 있는 분야예요. 요게 바로. 자, 내고 들어간다. 내고 받을래 안 받을래? 이번에 내고를 만약에 문재인 편하기 위해서 봐준다고 하면은, 만약에 봐준다고 하면은 저들이 검찰을 없애는 검찰 해체법을 만드는 것을 딜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딜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부터는 어디까지나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주관이 개입되는 겁니다. 이건 반드시 이렇게 된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에비던스를 갖다 드릴 수도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건 분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때 만약 내고가 이루어지면은 검찰 해체법을 미리 무산시킬 수 있고, 윤석열 검찰총장이 물러났을 때 이 사건을 공수처로 집에 던져버리면 공수처가 해결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정치적인 거래를 할 것이냐는 부분은 분석의 영역이라서 그냥 놔둔다고 보고, 현재로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해야 되는 것이 순수입니다. 반드시 발부해야 합니다. 발부해가지고 이성윤 체포영장을 집행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아니죠? 수가 탁 채워가지고